이번에도 지난 시간 넘버링 했던 것처럼 공개 도면 몇 가지를 가지고 실제 넘버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1번 도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턴 배관 배치도를 같이 봐야 돼요. 원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단 제어함 기구 배치도를 보면 제어함 상단과 하단에 씹힌 단자들을 2개씩 붙여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편의상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봐보죠. 단자들 상단이랑 하단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제어판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수직한 배관을 봐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많이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배관을 먼저 체크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배관은 각각 PB1과 PB0가 있는 박스랑 셀렉트 스위치가 있는 박스로 연결됨을 알 수 있죠. 그럼 우선 여기 있는 박스에 PB1과 PB0가 도면에 어디 있는지 봐보는 겁니다. 도면에서 PB1과 PB0는 여기 있죠. 이 둘에 대해 저희가 원래 한 것처럼 넘버링 해주면 PB0는 B접점이니까 1, 2번, PB1은 A접점이니까 3, 4번으로 써주면 될 겁니다. 이제 이 박스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선이 어떤 건지 보시면 우선 PB0의 1번에서 선이 나와서 셀렉트 스위치의 한 단자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PB0랑 PB1은 각각 2번과 3번이 묶여서 타이머로 연결되는 게 보이죠. 마지막 PB1의 4번에서 나오는 선은 타이머와 릴레이로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저 박스에 기구를 결선하기 위해 들어가는 선은 3가닥이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셀렉트 스위치를 알아보면 이건 도면상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는 넘버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B접점은 1, 2번, A접점은 3, 4번으로 써주면 되죠. 전선이 박스에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면 우선 셀렉터의 1번, 3번이 공통선으로 묶여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셀렉터의 4번에서 나오는 선은 FLS랑 연결되고 셀렉터의 2번에서 나오는 선은 PB0랑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박스로 들어가는 선도 다 해서 3가닥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 단자대에 기입해 본다면 우선 단자대에서 PB0랑 PB1이 들어간 박스까지 결선하기 위해 필요한 단자는 PB1의 1번 하나, PB0와 PB1의 2번, 3번을 묶어서 하나, PB1의 4번 하나로 총 3개의 단자를 써서 결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내역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자대에서 셀렉터가 들어간 박스까지 결선하기 위해 필요한 단자는 셀렉터 1, 3번을 묶어서 하나, 4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해서 총 3개의 단자를 이용해 결선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단자대에 표기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보면 TB1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B1을 도면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죠. TB1, TB2, TB3 같은 경우는 단자대에 꼽히는 선의 가닥수랑 내역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자대 넘버링 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단자대에서 TB1 단자대로 가는 선은 L1, L2, L3, P로 4가닥이니까 단자대에 있는 4개의 단자에 각각 L1, L2, L3, P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TB1으로 들어가는 단자라는 내용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죠. 이제 이쪽 배관을 보시게 되면 RL과 GL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면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죠. 램프는 넘버링을 1번, 2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둘이 같은 박스 안에 있다는 건데 박스로 들어가고 나가는 선을 보면 램프 각각의 1번 단자에서 선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RL 2번과 GL 2번은 같이 묶여서 공통선을 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나와 단자대로 연결되는 전선은 3가닥이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사항을 마찬가지로 단자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단자대 상단에 대한 내역을 한 번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될 겁니다. 단자대 왼쪽에서 PB0랑 PB1 셀렉터로 가고 단자대 가운데에서 TB1으로 가고 단자대 오른쪽에서 RL이랑 GL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건데 가령 이렇게 다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배관으로 넘어가는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넘버링한 위치가 바뀌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보시면 RL, GL로 가는 배선과 TB1으로 가는 배선이 서로 엇갈렸죠. 이건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충분히 경고나 심하면 탈락이 될 수도 있는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자 유의사항 22번에서 볼 수 있듯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하거든요. 배관으로 들어가는 선이 서로 엇갈려서 들어가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배관의 순서에 맞게 단자대에 넘버링을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하단을 봐볼게요. 하단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배관을 먼저 보시게 되면 YL, 부저로 가는 박스가 있죠. YL과 부저의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넘버링은 똑같이 1, 2번을 하면 되겠죠. 이 둘이 박스 안에 있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선을 보게 되면 YL 1번이랑 부저 1번에서 선이 서로 나와서 각각 플리커로 가는 게 보이고 YL 2번이랑
부저의 2번은 선이 같이 묶여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나가면 될 겁니다. 즉 YL과 부저가 있는 박스로 들어가면 되는 선은 세 가닥이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사항을 단자대에 기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그 옆에 있는 배관은 TV3로 가고 있네요. 이건 도면상 여기 있습니다. TV3는 각각의 단자를 U2, V2, W2, P2로 쓰겠다고 도면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쪽 배관에 이어진 TV4를 보시면 여긴 E1, E2, E3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 FLS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E1, E2, E3는 각각 FLS의 7번, 8번, 1번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항을 마찬가지로 단자대에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각각의 단자가 FLS의 7, 8, 1번으로 결선된다는 정보까지 써주게 되면 나중에 결선하다가 헷갈리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이쪽 배관은 TV2로 가는 게 보입니다. 도면에서 TV2는 여기 있고 각각의 단자는 U1, V1, W1, P네요. 이 또한 단자대에 그대로 이 내역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단자대 하단에 대한 전체 넘버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TV3와 TV4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다면 이런 식으로 좀 벌려놔도 괜찮습니다. 즉 1번 도면의 단자대 넘버링은 상 하단을 전부 써보게 되면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8번이랑 5번 도면을 보고 FLS 회로는 그만 볼 건데 기본적인 사항은 같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번엔 8번 도면이에요. 얘만 FLS 회로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항이 있는데 바로 부저랑 YL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배관 배치도에 있는 부저랑 YL은 같은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공통선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바로 옆에 붙은 거랑 같거든요. 가령 이런 식으로 같은 박스 안에 있다고 엮어놓게 되면 부저랑 YL의 1번 단자에서 각각 선이 나오고 2번 단자는 서로 묶여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이든 어딘가로 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저랑 YL이 같이 있는 박스로 들어가면 되는 선은 마찬가지로 세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단자대 넘버링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YL 1번, 부저의 1번, YL 부저의 2번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입부에 선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참고로 박스 공통을 안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인입선의 결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신 YL과 부저는 2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두 방식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작업의 내용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를 YL과 부저를 결선하면서 알아보면 박스 공통을 한 경우엔 이런 방식으로 선을 결선하면 되고 박스 공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이런 방식으로 결선하면 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이 잘 연결된 거예요.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지만 다시 강조드리면 가급적 박스 공통을 잡아주시는 게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이유는 제 기준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배관으로 들어가는 가닥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선이 더 용이해집니다. 실제로 입선 작업을 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전선의 가닥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관에 전선을 넣을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두 번째가 더 큰데 바로 공통을 다 안 잡고 작업하게 됐을 때 나중에 전선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 크크크 저번에 전선 모자르다고 하니까 감독관이 그냥 더 주던데 여생 저 생키 기알못이네 크크. 같은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전선은 감독관이 기자재를 보고 여유분이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원칙상으론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요구사항 맨 처음에도 지급된 재료를 이용해서 작업하라고 지시했죠. 그래서 전선이 여분이 있어서 추가 지급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없을 경우나 안 줄 상황을 대비해서 박스 공통 잡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불상사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5번 도면을 봐보겠습니다. 5번 도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항들은 다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YL이랑 부저에서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앞선 도면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1번과 8번 같은 경우는 YL 부저의 1번 단자에서 각자 따로 선이 나가고 있지만 5번 같은 경우는 1번 단자끼리 서로 묶여서 박스에서 나가는 게 보이죠? 반면에 2번 단자는 모두 똑같이 묶여져서 박스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YL과 부저를 결선하기 위해 박스로 들어가는 전선의 최소 가닥수는 공개도면 1번, 8번 경우는 3가닥이 되지만 공개도면 5번 같은 경우는 2가닥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가닥으로 선을 빼도 4가닥으로 선을 빼도 괜찮습니다. 대신 3가닥으로 작업하는 경우엔 YL 부저의 1번을 서로 연결해줘야 될 거고 4가닥으로 작업하는 경우엔 YL 부저의 1번과 2번을 서로 연결해줘야 할 거예요. 이렇게 작업할 경우 YL과 부저에 결선되는 전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대신에 아래처럼 박스 공통을 아예 안 잡게 되면 전선의 소모량도 많아지게 되니까 배관 작업할 때 선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작업해주세요. 이제 11번 도면을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단자대 넘버링을 하기 위해 외관 배치도랑 기구 배치도를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단자대의 상단 먼저 시작해보면 왼쪽 배관에서 선이 분기되어 각각 PB2랑 RL, GL이 있는 박스로 선이 나뉘어집니다. 우선 PB2를 보게 되면 도면상 여기 있죠. 박스 하나에 PB2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박스로 들어가고 나가는 선은 PB2의 3번과 PB2의 4번에서 각각 선이 나오니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단자 두 개에 이 내역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옆에 있는 RL, GL이 들어간 박스는 도면상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L의 1번에서 한 가닥, GL의 1번에서 한 가닥, 그리고 RL, GL의 2번이 묶여서 한 가닥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박스에 필요한 전선은 세 가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단자대에 기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옆에 배관은 TB1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면에는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B1에 연결되는 전선의 단자 이름은 각각 L1, L2, L3, P니까 단자대에도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WL과 YL이 있는 박스로 가는 배관을 볼 건데 이건 도면상 여기 있죠. 도면에 YL과 WL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돌 사이를 아래에 있는 공통선이 연결해주게 되죠. 즉 YL과 WL이 있는 박스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선은 YL 1번에서 나가는 선 한 가닥, WL 1번에서 나가는 선 한 가닥, YL, WL에 2번이 묶여서 나가는 선 한 가닥으로 총 3가닥의 선만 들어가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선 내역을 단자대에 기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단자대 상단에 쓰면 되는 넘버링은 이렇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방식으로 단자대 하단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빠르게 알아보면 우선 PB0랑 PB1으로 가는 배관은 도면상 여기 있습니다. 둘이 같은 박스 안에 있다고 할 경우 박스에서 나가는 선은 PB0 1번에서 한 가닥, PB0 2번이랑 PB1 3번에서 묶여서 나오는 선 한 가닥, PB1의 4번에서 나오는 선 한 가닥으로 총 3가닥의 선이 필요해요. 이에 대한 사항을 단자대에 기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은 TB2로 가게 되는데 이건 도면에서 여기 있죠. TB2에 들어가는 단자는 각각 U1, V1, W1, P니까 이 사항에 맞게 단자대에 그대로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은 TB4로 가는데 이건 도면상에 그 내용이 없어요. 이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기구 배치도에서 볼 수 있는데 기구 배치도 아래 법례에서 이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례를 보게 되면 TB4는 LS1, LS2를 4P 단자대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죠. 즉 여기 있는 LS1과 LS2가 4P 단자대에 결선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자대가 박스로 바뀌는 것뿐 나머지는 똑같아요. 일단 LS1과 LS2는 같은 단자대에 결선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단자대 안에서 공통선으로 엮일 수 있는 단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LS1의 3번과 4번에서 각각 한 가닥이 나가고 LS2의 3번과 4번에서 각각 한 가닥씩이 나가서 총 4가닥의 전선이 TB4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단자대에 기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배관은 TB3로 갑니다. TB3는 도면상에 여기 있고요. 마찬가지로 TB2처럼 단자에 써진 U2, V2, W2, P를 순서대로 단자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단자대 하단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11번 도면은 단자대 상단 하단을 전부 넘버링하면 이렇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약간의 위치 변경 정도는 문제 없어요. 이제 13번과 17번 도면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나 특이한 부분만 보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17번 도면입니다. 비교해보기 위해 배관 배치도를 같이 보게 되면 외관은 11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퀀스 도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선 LS1, LS2의 모양이 다르고요. PB0와 PB1의 배치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RL과 GL의 거리도 많이 멀어진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8번 도면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박스 안에 있는 기구들의 기호가 도면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들 공통선을 공유하면 바로 옆에 붙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즉 PB0, PB1이 있는 박스로 들어가는 전선의 최소 가닥수는 11번 도면처럼 3가닥, RL과 GL이 있는 박스로 들어가는 전선도 최소 가닥수가 11번 도면처럼 3가닥이 되겠습니다. 결국 외관상의 차이일 뿐 단자대 넘버링은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인데 LS1의 3번과 LS2의 3번이 공통선을 공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LS1과 LS2가 TB4에서 결선이 되기 위한 가닥수는 LS1의 3번, LS2의 3번을 묶어서 한 가닥, LS1의 4번에서 나오는 선 한 가닥, LS2의 4번에서 나오는 선 한 가닥으로 최소 3가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자대에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짐을 알 수 있고요.
결국 이 배관 배치도를 기반으로 단자대에 넘버링하게 되면 이렇게 써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박스 및 단자대에 결선해줘야 할 전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13번 도면입니다. 여기서 외관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LS1과 LS2의 배치예요. 나머지 넘버링 사항은 아까 봤던 11번과 동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배관 배치도를 보면 우선 TV4의 LS1과 LS2가 결선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LS1과 LS2를 이어주는 공통선은 앞서 봤던 11번처럼 없죠. 때문에 TV4에 결선되는 전선은 LS1의 3번 단자와 4번 단자, LS2의 3번 단자와 4번 단자로 총 4가닥의 선이 들어가게 되고 이를 제압한 단자대 하단에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TV2에 한시 비접점이 없이 그냥 선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17번 도면처럼 LS1과 LS2가 서로 공통선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TV4로 들어가는 최소 전선 가닥수는 LS1의 3번에서 한 가닥, LS1의 4번과 LS2의 3번을 묶어서 한 가닥, 그리고 LS2의 4번 한 가닥으로 총 3가닥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자대에는 이런 식으로 기입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간혹 어느 감독관 같은 경우는 굳이 공통을 잡지 말고 앞에서 했던 11번 도면처럼 단자를 4개로 만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도면을 보고 그대로 결선하면 돼요. LS1의 4번과 LS2의 3번이 공통선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땐 이런 식으로 단자대 인입부에 LS1의 4번과 LS2의 3번을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참고하셔서 감독관이 TV4의 인출선을 어떻게 빼라고 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버링 시리즈 3편 단자대 넘버링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망의 넘버링 시리즈도 이걸로 끝이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제어기구의 넘버링, 소켓 베이스의 넘버링, 단자대의 넘버링까지 익히셨다면 비로소 실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면 아주 좋은 트레이닝이 있는데 바로 모의 결선이에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닌 모의로 하는 결선이기 때문에 직접 연필이나 펜을 이용해가며 결선해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몇몇 학원 같은 곳에선 단자끼리 이어지는 길을 찾는다고 해서 길찾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다음 시간엔 이 길찾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이었고요. 다음에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